또박. 사운드피치 H3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일전에도 사운드피치 제품을 리뷰해서 가성비로 좋은 제품이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운드피치사의 플래그십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운드피치 제품은 일본 VGP 어워드에서 수상을 도맡고 있는 제품이죠. 이번에도 갖고 온 사운드피치 H3 제품, 마찬가지로 2025년도 금상을 받았다 하는데요. 가격이 10만원대 중반으로 하이엔드급의 가성비로서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확인해보는 사운드피치 H3 제품은 제가 이미 갖고 있는 에어5 라이트 제품과 함께 비교하면서 리뷰를 남겨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자, 언박싱을 진행해봅니다. 사운드피치의 S자가 가운데 새겨져 있는데요. 슈퍼맨 생각 안쪽 상자 구성품으로는 앱 다운로드 설명서, 가이드라인 설명서 1개, 그리고 판다 스티커가 있네요.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USB-C to A 케이블과 사이즈별 이어팁 4종류가 있습니다. 본품을 확인해 봅니다. 첫인상으로는 블랙과 골드의 색감으로 딱 고급지다 라는 느낌이에요. 매번 화이트 제품만 사용하다가 블랙 색감의 이어폰은 좀 색다르네요. 디자인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어폰들은 제가 화이트 제품을 선호하는데 H3 제품은 딱 보자마자 와, 이 고급지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블랙으로 구성된 전체 PC 소재의 IML 공법이라고 적용이 되었는데요.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IML 공법은 In Mold Labelling이라는 뜻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따로 디자인된 부분을 안쪽에 넣고 제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일단 안쪽에 디자인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 사실 이어폰에 이런 디자인이 들어간 것은 처음 봤는데요. 이 디자인만 봐도 사운드피치사에서 이를 갈고 만든 게 확실하네요. 자, 이어폰 착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크다 싶어서 부담도 되었는데 착용해보니까 좀 다르네요. 이 차폐감이 느껴지는 형태의 귀에 딱 걸리는 느낌이에요. 흘러내리는 이어폰들보다는 꽉 차는 느낌이 더 좋습니다. 물론 에어5 라이트 제품처럼 격려화된 이어폰이 아니라서 무게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점은 바로 음향에서 다 상쇄됩니다. 이 다이나믹 드라이버의 크기가 12mm라서 다소 작은 것은 아닌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에어5 라이트 제품도 13mm를 사용하기 때문이었는데 H3는 1mm가 작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소리가 좋으란 법은 없습니다. 딱 H3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H3의 12mm 드라이버는 크기보다 소재와 구조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PU와 양모지 복합 진동판을 사용해서 탄성과 밀도 그리고 감쇄의 특성을 모두 개선했는데, PU 재질은 공진 억제와 탄성 유지에 탁월하고요. 양모지는 중저역의 자연스러운 울림과 따뜻한 질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듀얼 밸런스드 아마추어 기능이 있는데, 웬 아마추어가, 이 기술은 본래 보청기용으로 개발된 기술이라 하는데 이어폰에도 적용이 된다 합니다. 그런데 한 개만 사용하는 것보다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소리도 좋다고 해서 듀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별도의 챔버에 배치가 되어서 중고역의 분리도와 해상력에 극대화되었습니다. 중저음에 대한 내용은 12mm 다이나믹 드라이버로, 그리고 고음과 선명한 음질은 밸런스드 아마추어로 구성하는 말 그대로 제대로 된 하이브리드 구성이라 할 수 있네요. 자, LDEC과 aptX 루스리스와 aptX 어댑티브 코덱을 지원을 합니다. 하이레스 및 퀄컴 스냅드래곤 사운드 인증까지 받았고요. 무선에서도 CD급 고해상도 원음을 지원합니다. LDEC은 아이폰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의 경우에는 AAC 코덱으로 자동 전환되어 사용이 되는데요. DSP 튜닝으로 음질 손실을 최소화하고 밸런스 있는 사운드 스테이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LDEC이 있으니까 사용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도 LDEC 코덱을 켜고 청음해 봤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하신 분들은 꼭 LDEC 코덱 활용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세계가 열립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부분은 최대 55dB 하이브리드를 지원합니다. 에어팟 맥스처럼 오버이어 형태보다는 H3 제품은 이어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부에서 착용을 해봤는데 이거 소음 차단이 거의 완벽합니다. 차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요. 주변에 있는 소리들을 다 무음으로 바꿔버리는데 여타 이어폰 제품들보다 ANC 기능이 더 완벽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전거나 보행 중 사용 시에는 트랜스페어런치 모드를 바꿔서 들어야 할 듯 하네요. 다양한 앱 기능이 있습니다.
에어5 라이트 제품을 사용할 때도 앱을 사용했었는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앱의 완성도가 올라갔네요. 연동이나 설정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앱에서는 EQ를 커스텀할 수 있고 착용 피팅 테스트, 거기에 멀티페어링 기능과 게임 모드 설정도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모드도 총 4가지나 되니까요. 조건에 맞춰서 들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통화 품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어폰을 듣기만 하는 용도가 아니라 통화에도 사용을 많이 하죠. 실제 ANC 기능을 통한 통화 모드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총 6개의 마이크와 함께 L자형 마이크가 설계되었다 하는데 윈드 노이즈 감소 채널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폰 17과 에어라이트 그리고 H3를 모두 연결하고 진행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모든 테스트는 적응형 ANC 기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공원에 나와서 H3, 공원에 나와서 사운드 피치 A3로 통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궁금하네요. 네, 현재 공원에서 에어5 라이트로 통화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소리는 어떻게 들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공원에서의 음질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에어5 라이트가 더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8차선 도로에서 진행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에어5 라이트로 하도에서 통화 중입니다.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합니다. 사운드 피치 A3로 통화 중인데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합니다. 언뜻 들어봐도 일단 에어5 라이트 통화 품질이 더 좋습니다. 스펙상으로는 마이크가 더 많은 H3가 더 월등해야 하는데요. 이 이유에 대한 부분은 뒤쪽 사용 후기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윈드 노이즈 테스트입니다. 실내에 탁상용 선풍기 앞에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테스트를 위해서 선풍기를 강풍으로 돌려두고 녹음을 해 보았습니다. 네, 제 사운드 에어5 라이트 현재는 사운드 피치 A3로 윈드 노이즈 감소 확인하고 있습니다. 윈드 노이즈 감소 통화 음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 세상에 완벽한 물건은 없죠.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는 플래그십에 대한 부족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무선 충전에 대한 부재인데요. 플래그십 모델임에도 무선 충전 기능이 빠진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다음 같은 답신이 왔네요. 사운드 피치는 음질과 휴대성 중심의 플래그십 방향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착용 감지 센서가 없는데요. 이 귀에서 빼면 자동으로 음악이 멈추는 착용 감지 센서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ANC 조절에 한계가 있습니다. 노캔의 강도가 다소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먹먹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수동으로 ANC 강도를 좀 조절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미세하게 조절할 수 없고 그냥 나눠진 형태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쉽긴 했습니다. 크기와 무게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어폰 사이즈가 좀 큰 편이라서 장시간 착용 시에 무게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실제 사용한 와이프는 좀 무겁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구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케이스의 유광 부분은 기스가 날 수 있는 재질이라서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판매되는 케이스를 끼면 될 듯 하고요. 더욱이 밸런스 아마추어 기능이 들어간 소자들이 충격에 민감하다고 하니까요. 부지유로 떨어지면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느낌으로 된 듯한 플라스틱인데 처음에 이 제품 보고 고급진 가죽으로 구성되었네 라고 했는데 가죽은 아니군요. 개인적으로 가죽으로 둘렀으면 가격이 올라갔다. 민감한 측면 컨트롤 부분입니다. 에어5 라이트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이 기능은 늘 끄고 사용을 했어요. 저는 좀 민감해서 저한테 불편했습니다. 사운드 피치 앱이 한국어 지원이 안 돼요. 이 글로벌 시대의 한국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한국어 만들어주세요. 사실 광고를 받으면요, 이 제품에 대한 단점도 보이지만 되도록 장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리뷰들 보면 그냥 업체에서 주는 대본을 줄줄줄 읽어 내려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니까요. 그게 통화 음질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에어5 라이트와 H3의 통화 품질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궁금하니까 물어봐야죠.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H3는 인이어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마이크가 귀 뒤쪽에 내장된 형태이고 반면에 에어5 라이트는
스틱형 디자인으로 입과 마이크 간 거리가 더 짧아 물리적으로 음성 수음이 더 직접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 면에서는 에어5 라이트가 더 좋았던 부분이 있었죠. 통화 품질에 관련된 내용은 업체에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곧 펌웨어 업데이트로 보정이 될 듯 합니다. 소리 음질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애플의 에어팟 3 제품과 에어5 라이트 제품도 같이 겸해서 사용해 보았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확실히 사운드 피치의 H3 제품은 15년 노하우가 집약된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갈았다니까요. 또 사운드 피치사에서는 H3의 스펙이 다른 브랜드보다 가성비라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성비적인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가격이 15만원대에 비슷한 스펙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미나이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례적인 제품이라 나오는데요. 와, 이 정도면은 뭐 인정받을만 하죠. 실제 리뷰 내용도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가성비는 좋은 거 아닌가요? 음질 좋은 이어폰 뭐가 있나 보다가 사운드 피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데 12mm 드라이버에 BA 드라이버까지 쑤셔놓고 이렇게 작은 무선 이어폰이 있나? 호기심에 가격도 괜찮아서 사용기도 없었지만 들어보고 팔통화 하자고 생각하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이어폰보다 킥베이스랑 고음의 성력이 좋아 EDM이나 베이스라인 강한 음악들이랑 잘 어울리고 비트 맞으면 시티팝이나 여성 보컬 통량한 소리를 잘 들려주네요. 베이스가 강하다고 붕붕거리는 소리가 아닌 대핑감 있는 탄탄한 베이스입니다. 소니 마크5 미만잡이라 생각하고 하이엔드급으로 가려다 당분간은 H3로 정착해야겠습니다. 음악 듣는 재미가 있어 한참을 들었어요. 가격 생각하면 너무 가성비 제품이라 오랜만에 즐거웠습니다. 한 2주일 정도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역시 명작이라는 느낌이에요. 일단 음향적으로 좋다고 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넣었다는 리뷰어의 말에 공감이 됩니다. 가성비의 프리미엄급 음질 그리고 음악의 디테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아주 적합한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사운드 피치 제품을 사용해 오셨던 분들이라 한다면 구매하시고 이어폰을 가성비로 구매하고 싶은 분들도 구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띵동댕. 그래도 이거 해야지.